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돌파구, 소음이 있었을 때 왜 이런 소음 부분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계속 체크,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플러스 요건으로 바뀌는지, 마이너스 되는 요건으로 바뀌는지에 계속 추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까지 나중에 연결이 되는 것 같냐면,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왔을 때, 연관된 종목군의 움직임이 반등이 나왔다, 아니면 하락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그림 부분, 캐릭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섹터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상승과 하락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 부분들까지 그림 부분들이 좀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 겁니다. 어제 나스닥이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우가 0.9%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이 1.3% 정도, 달러는 93로 소폭 반등 나왔고, 커머디티 WTI는 0.6% 정도 반등 부분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반등 추세를 이끌어든 냈습니다. 그 요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딱 한 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달에 한번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을 두 가지를 푼다면, 첫 번째가 북한과의 재정학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언행, 이게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글로벌 전체적인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발단 부분들을 제공했는데, 어제 나스닥 1% 정도 반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그리고 달러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었던 내용 하나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백인 우월주의 관련된 부분에서 그 각 CEO들이 전략 기획단 부분도 다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탈퇴하는 걸 보고 그 전략 기획단을 다 없애버렸죠. 없으면서 어제 다음 효과 부분들이 뭐냐면,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극우의 설계자 스티브 배넌, 경질, 사임, 이거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코멘트로 인해서 그 전략 기획단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 가능성 부분들을 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출렁거 버렸어요. 근데 스티브 배넌이 그만두면서 게리콘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권력 부분들이 좀 많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소속으로 게리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세제 개혁안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 미국 금융규제 관련된 부분들 있죠.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까지 올라오면서 돈과 관련된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아무튼 돈의 방향성 부분들을 쥐락펴락하고 뭔가 좀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캐릭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게리콘 위원장의 그 사임이 되지 않고 스티브 배넌, 극우 설계자인 스티브 배넌의 경질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 극우 설계자는 뭡니까? 마찰을 많이 일으키죠. 아무래도 마찰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마찰 부분들이 줄어들고 이제 경제 정책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은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공화당 측에서 좀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트럼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는 부분하고, 어제 뭐 그 정치적 문제에서 트럼프 정부하고 주요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접근하는 공감대를 형성 중에 있다. 이거 한 줄로 올라왔어요.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한 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를 복기를 해보면, 작년과 올해 초반에 우리나라 지수는 좀 더뎠지만 미국 지수의 상승 부분들,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건 다 나중에 순풍 효과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뭡니까? 트럼프 효과 있죠.
트럼프 효과였어요. 세제 개편한 부분들하고 1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해외 주식을 중간중간 그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캐터필러라는 회사를 상당히 좀 많이 드렸죠,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5번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다 얘기했으니까.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했어요, 어제. 이가 한 줄로예요. 세제 개편은 이 한 줄로. 세제 개편은 이 한 줄.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케어도 통과를 안 시키고 뭔가 서로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상당히 컸던 부분에서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분들 하고, 존 맥케인은 오케이 줄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서는 이 세제 개편은 다음 달에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 설계자인 스티브 배넌의 경질, 그래서 게리콘 위원장의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다음 달에 상정돼서 논의하고 부채 한도까지 계속 연장선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뭐 탄핵을 당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겠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만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어야 될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 미국 지수의 어떤 섹터 부분들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반등 부분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걸 리마인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 해소 구간에 시장의 틈새 시장으로 핫주도주,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중기 테마라보다는 중기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한 줄로 어제 유가, 그 다음에 국채, 달러, 그 다음에 지수까지 모두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던, 아무래도 이제 이거죠. 어렸을 때 문제를 정말 많이 일으켰는데, 커서 조금만, 인사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트럼프가 딱 그런 현재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1%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차적으로 보면 뭘까요? 반도체 장비, 코스닥, 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서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장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다, 수급이 이제 조금만 더 받쳐주면, 낙폭 과대에 따른,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컸죠. 낙폭이 조금 많이 컸어요. 한 5%, 10% 정도만 돼도 하방 경직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의 한 20, 30% 이상의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서 많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제가 박스권의 파동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예요. 근데 하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뭘까요? 올라왔을 때 내가 밑에서 매도를 못 했더라도 지금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할 때 물량을 털리고 또 올라가면 또 털리죠. 털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까지 이 하락 부분, 지난번 코스닥에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지지선 설정해야 된 거 기억나시죠? 이 가격에서 조금 더 하락했다고 반등이 나온 거죠.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겠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630포인트 정도에서 조금 더 빠졌죠. 620 몇 포인트까지. 자, 여기서 지수를 사겠다는, 지수를 관심권을 두겠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등 나올 때 조금 나왔으니까 혹시 또 하락할지 몰라 하는 불안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그냥 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목군이 반등세가 강하면 비중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서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시장은 아무튼 저 한 줄로 인해서 1%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갤럭시 노트 8 언팩 행사가 나옵니다. 삼성 관련돼서 지금 오늘 보니까 관심권에 두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제 이제 갤럭시 노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차기 모델이 9월 지금 6일 날 오픈 가능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V30은 LG는 역시 V30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카메라도 보면 카메라는 그 뭡니까 아이폰의 카메라라든지 3D 센싱 관련된 부분들은 LG 이노텍이 합니다. LG 이노텍 부분들이 하는데 이번에 아이폰 8에 그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AR 증강현실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3D 센싱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고, 갤럭시 노트 8은 듀얼 카메라고, V30은 뭐 여러 가지 기능 부분들이 있는데 LG하고 아이폰은 같은 카메라 모듈 부분을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는 약간 좀 틀리긴 하죠. 화질은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노트 언팩 행사가 오늘 오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삼성이 예전에 여러분들 싸이월드 있죠. 싸이월드에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저도 어제 이걸 다른 분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에 가짜뉴스 아니야? 라는 생각 부분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투자할 만해. 50억이니까. 왜냐하면 싸이월드가 가지고 있는 가입자, 사진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AI 서비스를 접목하면서 뭔가를 또 다른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홈 IoT 대중화를 2020년도까지 진행을 한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부품주들이 조금 관심권이 드는 회사들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도록 하고, 그래서 아이폰 8, 아이폰 8 출시 부분들이 3D 센싱과 카메라 관련주 한번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 OCI 같은 경우에 믹 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매각 부분들이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까워져 가고, 두산이 프로코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한 40대 정도 굴삭기 공급 부분들을 잘 하고 있네요. 현대차는 미국서 픽업 트럭 부분들을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 자본 확충 부분들에서 초대형 IB 있죠. 이게 최근에 증권사 하나가 약간 뭡니까 대주주 적격성 부분들 때문에 삼성증권 때문에 조금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충 부분들을 조금 딜레이 시킬 가능성, 연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5개 증권사가 자본증권 초대형 IB를 인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도권에 약간 미세한 균열 부분들이, 미세한 파동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 부분들은 최근에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저희 을지훈련 내일까지 있지만, 이건 많이 이제 시장에서 별로 화두가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드라기 총재 코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놀랄 뭡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단지 통과 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 코멘트에 따라서 유동성의 방향이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지 아니면 더 느슨하게 갈지가 완급 조절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내용들 부분들은, 자산 축소라든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은 완급 조절의 가능성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지수 상승이라든지 반등 부분들, 경기에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을 코멘트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다음 현재 기조 부분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 섹터별 이슈 모멘텀 장세 가능성 부분들 계속 열어두시고 시장에 관심 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3일 수요일 이슈메레 주식 뉴스광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